Forever Six Brai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건데요. 어쩌면 더 길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과학적인 청사진일지도 모르는 아주 오래된 고대의 한 문헌 속에 숨겨진 암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구절, 잠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이걸 들으면 보통은 영적인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요, 만약에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몸, 우리 생물학의 작동 원리를 담은 일종의 암호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구절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바로 현대과학, 그러니까 시스템 생물학, 신경과학, 심지어 연력학의 관점으로요. 과연 이 안에 우리의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이 구절에서 나라고 말하는 존재, 바로 지혜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대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지혜라는 게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레벨, 그러니까 물리학의 차원에서 보면요. 지혜는 바로 네겐트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노벨상 수상자인 에르빈 슈레딩거가 말했는데요. 우주가 끊임없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태, 즉 엔트로피로 향하려는 걸 막아주는 힘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게 흩어지려는 힘에 맞서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힘, 이게 바로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개념이 신경과학으로 넘어오면 자유에너지 원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게 왜 정말 흥미롭냐면요.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결국 하나의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 즉 놀라움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내적인 질서를 지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지혜라는 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트레스와 혼돈을 줄여서 우리 몸이라는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정교한 뇌 생존 알고리즘. 그게 바로 지혜의 과학적 정체인 거죠. 좋습니다. 지혜가 알고리즘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 알고리즘을 돌리는 하드웨어, 즉 우리 몸속의 뇌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은 바로 균형입니다. 우리 뇌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CEO, 전전두엽 피질이 있고요. 또 원초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있어요. 지혜로운 상태라는 건 이 CEO가 감정적인 반응, 특히 공포나 분노를 일으키는 편도체의 폭주를 잘 조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패닉에 빠져서 허둥대는 대신 침착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좋은 소식은 이 뇌라는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지 예비능이라는 걸 통해서요.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거나 병이 생겼어 뇌에 좀 손상이 와도 버텨내는 힘, 일종의 뇌 근육 같은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쁜 그런 IQ 문제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인지예비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학습하면서 쌓이는 눈에 보이는 자산이에요. 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신경 효율성이 높아지면요. 뇌가 같은 일을 처리할 때도 에너지를 훨씬 덜 써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과부하, 즉 대사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죠. 시냅스 밀도가 높으면 뇌의 한쪽 길이 막혀도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뇌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우리 삶에 시간을 더해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심지어 우리 유전자 레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보세요. 삶의 의미나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삶. 이걸 고대 그리스에선 유다이모니아라고 불렀어요. 이런 삶은 우리 몸의 유전자 스위치를 염증은 낮추고 면역력은 높이는 방향으로 켭니다. 반면에 그냥 순간적인 쾌락만 쫓는 헤도니아적인 삶은요. 정확히 그 반대예요. 염증 수치는 높이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은 떨어뜨리죠. 어떤 삶을 살지가 우리 유전자 발현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혜가 뭔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천하는데? 네, 지금부터가 바로 그 실전 사용 설명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인지구조, 즉 뇌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듀얼 앤백 같은 훈련을 하루 20분,
주 5회 정도 하면 작업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언어나 악기 같은 복잡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아요. 이게 뇌의 노화를 4, 5년이나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머리 쓰는 게임이 아니에요. 뇌의 노화에 맞서는 아주 적극적인 방어 훈련인 셈이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5 이게 뭘까요? 아주 중요한 숫자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우리 신경계를 해킹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분당 호흡 횟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율하는 겁니다. 방법은요? 아까 그 숫자 분당 5.5에서 6회 사이로 숨을 쉬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심박변이도 HRV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몸 전체의 염증 스위치를 꺼버리는 콜린성 항염증 경로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숨쉬기 하나로 몸의 염증과 싸우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몸의 세포 대청소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토파지라고 불리는 자체 청소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요. 낡고 손상된 세포 찌꺼기들을 알아서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거죠. 이 시스템의 스위치를 켜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단식입니다. 16시간 굶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간헐적 단식이 대표적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정말 이런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이 고대의 알고리즘을 따르는 게 진짜 우리 삶을 길게 만들어줄까요? 과학이 아주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요, 우리 몸의 노화 시기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유전자를 보호하는 모자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보존돼서 세포 노화가 느려지고요. 심지어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후생유전학적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도 있어요. 결국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단 8주간의 연구였어요. 그런데 참가자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적으로 무려 3.23년이나 젊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기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DNA의 노화 상태를 직접 측정하는 호바스 시계로 검증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8주 만에 3년 이상 젊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유병 기간의 압축. 그냥 오래오래 골골대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아프고 힘든 기간은 인생의 맨 마지막으로 최대한 짧게 압축하고 살아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것. 이게 진짜 장수의 의미 아닐까요?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이 좀 더 오래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진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호모 사피엔티시무스라는 개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똑똑한 걸 넘어서서 깊은 지혜와 윤리적인 성숙함, 그리고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통해 얻은 강력한 생물학적 회복 탄력성까지 갖춘 존재. 인류의 다음 진화 단계에 대한 상상인 거죠. 그럼 이 엄청난 잠재력을 여는 마스터키는 뭘까요? 바로 의도적인 불편함입니다. 과학 용어로는 호르메시스라고 하는데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처럼 단식이나 격렬한 운동, 어려운 지적 도전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몸 전체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핵심은 편안함에 안주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성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고대의 구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도전장이죠.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낡아가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수동적으로 그저 낡아가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더 길고 활기찬 삶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나아갈 것인가? 이 명확한 선택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